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첫 번째 그림은 가로축에서 세로축으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인구 규모가 L1일 때 그러면 1인당 GDP는 Y1이다. 인구 규모가 L2일 때 1인당 GDP는 Y2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뭐 제가 일단 설명은 요거 두 설명은 잠깐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가 작다면 사이즈가 작다면 하이 인컴 컨트리가 되는 것이고 인구가 많다면 로우 인컴 컨트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자, 뭐와 뭐를 그린 것이냐면 1인당 GDP와 세로축은 1인당 GDP입니다. 그다음에 가로축은 이번엔 인구 규모가 아니라 인구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이쪽이면 마이너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쪽이면 플러스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제 인구 증가율이 0인 점에 세로축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우선 읽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로축에서 가로축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인구 증가율과 1인당 소득 수준의 관계 혹은 반대로 1인당 소득 수준과 인구 증가율 사이의 관계입니다. 제가 왜 두 번째 그림은 Y 세로축에서 가로축으로 읽도록 그렸냐면요. 이제 앞에 그림과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그림은 세로축에서 가로축으로 읽도록 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냐면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인구 증가율이 높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소득 수준이 어떤 Y1 정도가 된다면 인구 증가율은 N1이 될 거예요. 그럼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소득 수준이 낮아요. 이제 Y2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인구 증가율이 N2 마이너스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아서 매우 가난하다면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서 좀 부유하다면 인구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멜더스 모형을 다 지금 보고 있는 중이지만 아까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가 인구 증가율이 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가 인구 증가율이 오히려 낮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과 소득 수준 사이의 관계가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잖아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인구 증가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멜더스가 가정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가정이죠. 본인이 관찰을 하고 그로 인한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제 뭐 가정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현재 데이터에서는 이런 관계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당시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득 수준이 높을 때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이제 4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챕터 4 마지막까지 한번 가서 쭉 다 한번 커버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이론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해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각각의 이제 이론들을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론 자체를 이제 학습하는 걸 넘어서서 왜 이런 이론을 만들었을까, 왜 이런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곡선은 두 번째 커브는 1인당 소득 수준이 인구 증가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인구 증가율이 떨어지는데 심지어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소득 수준 Y스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소득 수준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0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소득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경제가 1인당 소득 수준이 Y스타가 되면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멜더스 모형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인구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인구 규모가 L1이라고 한번 해보죠. 경제 전체 인구 population 사이즈가 L1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인구 규모가 L1이다. 그렇다면 경제 전체의 자원 혹은 식량 이런 것들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소득 수준은 Y1이 될 것이고요. 1인당 소득 수준이 Y1이라면 제가 오른쪽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전체의 인구 증가율은 0보다 큰 값을 갖고 N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L1에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자, L1에서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여기쯤 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소득 수준은 여기일 것이고요. 1인당 소득 수준은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갖는다면 인구 증가율은 전보다는 떨어지지만 예를 들면 이게 뭐 5%라고 한번 해보죠. 인구 증가율은 전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너무 큰가요? 3%. 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인구 증가율은 0보다 큰 값을 갖겠죠. 예를 들면 뭐 2%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인구는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L스타에 도달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경제 전체 인구 규모가 population 사이즈가 L스타가 됐다. 그러면 그때의 1인당 소득 수준은 여기가 될 것이고요.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갖는다면 그때는 인구 증가율이 0%가 되겠죠. 그래서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population 사이즈는 L스타로 일정해지고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소득 수준은 이제 Y스타가 되고요. 인구는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이제 0%가 되는 거예요. 제로 population growth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구가 많은 L2에서 한번 시작해 보죠. 자, 현재 인구 population 사이즈가 L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주어진 식량, 주어진 가용 자원보다 인구가 더 크다, 비교적 많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1인당 소득 수준은 Y2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은 비교적 낮은 소득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혹은 굶주리거나 혹은 빈곤 상태에 들어가거나 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 훨씬 더 출생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벤티브 책이 작동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인구가 population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인구는 L2에서 점점점 줄어들겠죠.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득 수준은 점점점 올라가겠죠. 소득 수준은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구 증가율은 인구 감소율이 점점점 하락해서 인구 감소가 좀 완화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1인당 소득 수준은 population 사이즈는 L스타로 수렴하게 되고 그때의 소득 수준은 Y스타, 소득 수준이 Y스타라고 한다면 인구 증가율은 이제 0%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구가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찬가지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를 텐데요. 멜더스 모형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population 사이즈는 L스타가 되고 L스타 population 사이즈 수준에서 steady state 소득 수준은 Y스타 그리고 steady state 상태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0%가 됩니다. 그래서 steady state 1인당 소득 수준은 Y스타, steady state population 사이즈는 L스타.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확인하셨듯이 멜더스 모형의 steady state은 안정적이에요. 스테이블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population 사이즈가 L스타 밖으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L스타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하든 상관없이 항상 스테디 스테이트에서